근장님 안녕하세요. 개미일주는 이제 운이 나쁘면 성격이 더러워지고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면은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개미일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 능력. 본인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네. 아이 그런 거 없어요. 병원년이 와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건. 그건 뭐 이전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성격이 더 더럽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격이 더러운 거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격이 더러운 거는 차이가 크죠. 능력이 있는데 성격이 더러운 거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죠, 사실은. 사는데 문제도 없고. 근데 능력도 없는데 성격이 더러운 거는 가장 최악이죠. 솔직히 가장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 예. 능력을 좋게 해야 되는데 능력을 올리는 게 안 돼요. 이미 나이 먹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성격을 좋게 해야지. 그게 더 낫지 사실은. 더 쉽지 않을까요? 나이가 먹은 상태면. 근데 그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게 또 안 되고 뭐 복잡하죠,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뭐 단번에 제 얘기를 듣고 땅 해결하고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지. 그렇지만 뭔가를 알아야죠. 내가 현재 운이 나쁜 상태인지 장기간으로 몇 년 동안 나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건지 이 길을 정확히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예. 차생호 혹시 3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노력해도 능력 올릴 수 있나요? 무슨 능력을 올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내용이 없는 얘기야. 무슨 능력을 올리고 싶냐는 얘기로 가야죠. 사실은 그거는. 무슨 능력을 올릴 건데 그래서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안녕하세요. 지희안 님. 오랜만에 오랜만이긴 합니다. 예. 거의 한 일주일 더 지난 것 같아요. 라이브 마지막으로 한 지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30대 초반에 능력을 올리는 건. 근데 뭐 어디까지 올릴 건지 뭐 여러 가지 다 얘기가 돼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애초에. 그 얘기보다는 그럼 그전에는 왜 못 올렸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전에는 왜 못 올렸어? 못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했어? 이전에 못 올린 이유들이 해결이 됐어? 해결이 돼야지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못 올린 이유가 지금까지 있는데 올릴 거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못 올린 여태까지 그럼 왜 못 올렸는데의 얘기가 돼야 돼요. 이유가 왜 못 올린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근데 어차피 내가 나를 얘기해도 틀려요. 그 이유는 어차피. 정확히 그 이유를 정확히 알까? 노골적으로 해야 돼. 노골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능력을 못 올린 이유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 왜냐면 아니 그냥 뭐 그냥 게을렀어요.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말을 하나 많아야 그냥 입을 꿰매야 돼. 그렇게 말할 거면은 그냥 예.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꼭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럼 능력을 못 올린 걸 다 게으른 게 사실이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너무 능력을 못 올렸다는 거 안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게을렀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해야죠,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논할 바엔 그냥 안 논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기운의 크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주 보면 딱 써 있어요, 사실은. 예. 신의 주변 개미일주 여자 보면 진짜 본인 능력이면 잘 살더라고요. 예, 맞아요. 능력 없고 가정주부 하시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동감합니다. 그쵸. 예. 그냥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게을러서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사실은. 그럼 잘된 능력이 높은 사람 중에 게을렀는데 높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못생겼다. 난 피부가 나빠서 그랬다. 뭐 노골적으로 해.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학원비를 안 주고 뭐 엄청나게 잘 인고비라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그래야지 문제가 타파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처못돼서 완전히 정신병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페미니스트라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안 되면은 영원히 극복 불가예요. 극복 불가. 원래. 모든 거는. 예. 모든
되게 노골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키가 작아서든 뚱뚱해서든 뭐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극복했는가 아니면 극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찾았는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거는. 극단적이지만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이에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 진짜로요. 꽤 커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되게 심하잖아요. 못 해요. 능력 못 올려요. 아토피 스트레스에 못 올리는 사람 태반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토피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그러면 나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내가 왜 못했는지에 대한 되게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외모든 성격이든 진짜 뭐 질병이든 아니면 진짜 돈이든 물질이든 진짜 정신병이든 뭐든 다 끄집어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소 '괴롭다.'라고 느낀다. 나는 이게 이 생각 자체가 괴롭다 그러면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 못하면은 이제 인생이 나아질 확률은 없어요. 갑자기 열심히 살 확률도 없고 뭔가 방법이 없어 그건요 사실은. 모든 그냥 그렇잖아요. 모든 질병은 원래 원인을 찾는 거죠. 예 그거를 치료하려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안 풀리는 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나의 진단을 안 하는데 어떤 약을 쓰겠냐고요 그게. 그쵸. 그래서 일단 노골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 그게 다소 괴로울지라도 뭐 내가 괴롭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엄청 괴롭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도 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주변에 엄청 피해를 줄 거 아니에요. 예. 엄청 피해를 준다고요. "난 에이즈에 걸린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될 확률도 없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실제로. 예. 그쵸. 오티님. "저도 아토피랑 비슷한 습진을 엄청 고생했었는데 진물 때문에 옷에 다 달라붙고 진짜 괴로웠어요. 지금 놀랍게도 괜찮아졌어요. 인생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쵸. 맞아요. 그거 되게 잘 극복하셨습니다. 예. 중요해, 중요해요. 꿍룡님 안녕하세요. 혹시 개술자 다른 쪽에 성격이 소심한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소심한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주든 다 소심해.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결과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능력이 없는데 당당한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예. 그것도 이상한 거지. 예. 질문하지 마세요. 의뢰일주 성격 그렇게 하면은 아무 얘기가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격이 어떠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구분을 못 해요. 지금이랑 비슷해. 개수일주는 다른 일주에 비해 성격이 소심한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능하면 소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성격론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실 성격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격을 얘기하면 소심하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사주에 나오는 개념의 성격은. 예.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성격은 사실은 성격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그냥 태도일 뿐인 거지 성격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실제로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주로 그런 얘기를 나누죠. 왜냐하면 실제 내면 깊숙한 그런 얘기를 하는 그걸 관찰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걸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등지고 가는 거야. 예. 쌈박질하고. 예. 되게 싫어해요 원래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그런 거를 서로 논하는 거를 되게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좋지 않아. 그런 태도는 저는 인생에 별로 좋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차피 나잖아 나.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나를. 그리고 아무도 몰라 내가 느끼고 나를 생각하는 거는. 왜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도 스스로가 창피하거나 치욕이라고 느끼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냥 내 스스로는 굉장히 노골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지 말아요. "갑술일주 남자 별론가요?" 뭐 이런 질문하지 말라니까요. 차세현 두루뭉실하게 말 안 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주시네요. 다른 역술가들은 외면에 문제 있다 하면 내면을 갖고 이런 추상적인 말 그러니까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게.
태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당당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니까 실제로 그 우울증 약을 무지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을 만한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그럼 병원에 가. 그럼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 상황에 우울증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식인 경우가 거의 80-90% 예요. 80-90%. 진짜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 상황이 진짜 좋고 문제가 없는데도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우울을 느끼면은 그게 우울증인 거야. 근데 인생 전체에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런데 우울하대.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 이게 가장 좋지 않은 거라고요, 실제로. 나아지지도 않고 인생이. 죽을 때까지 우울증 약만 먹고 가는 거야, 실제. 이 진짜 쌍놈의 정신과 의사들 때문에 실제로 저는 너무나 솔직히 욕이 나올 정도야, 솔직히 말해서. 예. 왜냐하면 실제로 우울증 약을 먹으면 대체로 외모가 변한다고요. 외모가 대체적으로 살이 찌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제 되돌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약을 해 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장사하는 의사들 때문에 실제 인생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냥.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솔직히 제가 상담하면은. 예. 그게 선생님 사주 볼 때 시까지 봐야 그 사람 알 수 있죠. 뭐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가 제 사주 연월일만 보고 노숙자 사주 그런 건 없어요. 노숙자 사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진짜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이런 말만 하는데 저도 어이가 없어서 그 당장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그냥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예. 그냥. 요즘 ADHD 약도 실제 ADHD가 아닌데도 처방내는데 맞아요. 미치겠다니까 제가. ADHD도 아닌데 그냥 처방해요, ADHD 약을. 그 약 먹으면은 이게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진짜 정말 나쁜 문제예요, 문제. 제가 상담하면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게. 아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수준을 하지 마요. 개수일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그 신금이 개수에 뿌리근이 돼서 뭐 하게 그게. 많이 뿌리근을 하세요. 그렇게 뭐 인생이 뭐 그 해석을 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 얘기 자체가. 저렇게 푸는 거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사주에서 말하는. 초등학생 수준. 그냥 문화센터 수준이라 별로 뭐 가치가 없어. 예 솔직히. 예. 제가 왜 지금 고우이스님의 그 풀이 방법은 풀이가 아니야. 그냥 풀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방법.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우이스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 이론을 아직도 얘기하는 수준 낮은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그거죠. 실제 프로 역술인들도 저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주를 저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해석을 해 달라고.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 거를 하는 거라니까. 이 얘기가. 음양의 균형은 어떤 걸로 판단 못 해요. 그거 한 몇십 년을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점프를 확 하는 거예요, 진짜. 뭐 몰라서 여러분은 못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파벳을 몰라서. 근데 자꾸 알파벳을 몰라서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사주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은 알파벳을 몰라서 외국인과 영어를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니까 그게 어차피. 예. 그게. 미국에 10년 살아도 원어민처럼 못하잖아요. 그거 알파벳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몇십 년을 제 밑에서 배우든 해야 뭐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요즘 만나기 시작한 남자 친구가 있는데요. 엄청 고생을 치열하게 살았더라고요. 살아온 인생을 듣고 너무 놀랐다고요? 우울증도 극복하고 약도 복용했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해요. 신기하고 대단해요. 오랜만에 상담을 찾아뵙고 싶네요.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과 1:1 수다 타임이 그리십니다. 그런가요? 어 많이 고생을 하셨나 보네요. 예.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예. 진짜로 한 100명 중에 1명 수준인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 사실은. 자꾸 사주를 내가 공부를 해서 하겠다, 보겠다 그걸 바꿔야 된다. 그거 안 돼 여러분들 안 돼. 예. 그게 진짜로.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인터넷에는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지도 않고 애초부터가 제가 다른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런 데다가 뭐 다 엉망진창이고 그냥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어 그래 공식이나 몇 가지 알면은 풀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건 사실은. 미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예요 저는. 어차피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너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세요. 이론은 여러분은 영원히 해석을 못 해요 어차피. 아니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건 관상이랑 상관도 없어요. 그냥 못생겼겠지. 기운 항상 사회생활하는데 아니 잘생기면은 기운이고 뭐고 좋으면은 사회생활은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니까 본인에 대해서. 지금 고이스 님은 잘못 표현 제가 노골적으로 하라 그랬잖아. 자꾸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요 본인에 대해서. 그게 되게 안 좋은 표현법이에요. 되게 안 좋은 표현법 사실은. 뭔가 있는 척하는 표현법 사실은 아무 내용도 없고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못생겼냐 거울을 보고 잘생겼냐 예쁘냐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내가 피부가 좋냐 눈이 크냐 못생겨서 그런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뭐 기운이 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얘기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부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 방식. 예. 객관화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는 거는 자기 객관화가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면 타인이나 어떠한 사물, 어떠한 물건, 어떠한 상황도 저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꾸. 예. 문제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강한 기운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뭘 정확히 파악을 해요 그게. 그래서 되게 주의하셔야 돼 그거는. 그냥 내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는 상황적 얘기에 되게 나 자신부터 되게 좀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해야 돼요. 그걸 굉장히. 그쵸. 주변에 그냥 성격이 안 좋은데 본인 사주에 쎄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서인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왔어요. 얼마 전 제가 간 미용실 원장님 그분 오셨었구나. 예.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나 자신도 내가 그렇게 못 보는데 그러면 타인 아니면 다른 상황을 그렇게 보겠냐고요. 근데 인생이 잘 풀려요? 내 자신을 그렇게 못 보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는. 외모에서 못생김과 개성의 차이가 뭐예요? 음 능력이 없으면 못생긴 거고 능력이 있으면 개성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그 외모를 가치 있게 쓰면은 개성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어서 가치 있게 쓰면 근데 내가 못생겼는데 그냥 맨날 방구석에만 있고 그럼 못생긴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외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게. 열심히 사셨네요 남자친구분이. 오티 님의 남자친구는. 예.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이 해 보는 게. 예. 그 중요한 거는 진짜로 내가 못생겼든 예쁘든 뭐 잘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시작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바라보느냐에서 시작이야. 그냥 정상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예. 근데 내가 나를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타인이든 상황이든 그걸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질문하지 마. 그것도 연관이 있지만 그거를 구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 그게 굉장히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본인이 성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 성욕에 대해서. 예.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예. 부끄러워하잖아요. 어린 사람일수록 더욱 성욕에 대한 얘기를 본인 그냥 내가 들리는 거잖아요 나한테.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에게. 예.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성욕에 대해서. 왜냐?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해야죠 굉장히. 예. 그걸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너무 밝히고 막 이런 변태 같으면 창피하니까 '난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사실이야?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를 표현할 때 되게 너무 조심스러워 문제가. 조심스럽지 말라고요. 어차피 본인만 아는 걸 왜 조심스럽냐고요 자꾸. 본인만 아는 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가 그지 같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무도 몰라 어차피.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라고요. 그냥 그 생각을. 예 어차피. 그냥 본인만 아는 얘기라도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예. 왜냐? 그 성욕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인생이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안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식욕, 성욕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인생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덮어 놓고 간다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본인이 본인한테 하라고. 근데 그런 거를 하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예.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근데 이걸 하지 않는데 나에 대한 평가를 잘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것들 또한. 내 현재 상황, 내 능력 여러 가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식욕과 성욕은 비례하냐고요? 어 연결고리는 있어요. 연결고리는 있다. 비례라는 말은 너무나 너무 센 말이고 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예. 아 고우이스님 고우이스라고 읽어야 돼요. 고울리스님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예 전혀. 그거보다는 고울리스님이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거는 팁이에요, 팁.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인생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로. 예. 그쵸.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간관계는 무조건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많이 먹어야지 성욕이 올라오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비례라는 얘기는 무조건 같이 상승하냐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무조건 타이트하다라고 보지는 않죠, 얘기 자체가. 제이 님 안녕하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먹어야지 성욕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관리를 함으로써 성욕이 올라가는 사람부터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죠, 그 얘기가. 아이 저런 얘기를 하지 마. 혹시 코가 높아 외롭다는 관상적 한정분 전혀. 예. 코가 못생겼겠죠. 그럼 양키들은 다 외로워? 코가 높아 외로우면. 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뭐 다 혼자 살아요? 뭐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은 자꾸 저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저런 식으로 인생을. 예. 골리스님 "제가 가슴털이 많이 나고 등에도 털이 많이 났는데 인생이 박복한가 봅니다." 대체로 좀 솔직히 제가 그냥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아예 여러분들. 저는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을 막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전혀 아니에요. 예. 진짜로. 뭐 "예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 아니 사주 얘기하는데 예의 다 따지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슴털이 많이 나고 등에 털이 많이 났다 그러면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진짜 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가슴털이 많이 나고 등에 털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외모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게 아니 전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놀리거나 그거를 생각하고 인지하고 그러면 더 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예. 그게 그렇다고요. 왜냐면 털이 나는 거는 저렇게 가슴털과 등에도 털이 났다는 거는 어떤 호르몬의 영향인데 실제로 너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외모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호르몬과 제가 그냥 "못생겼습니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생물학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실제로. 자신을 정확히 보는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아요. 예.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게 아니에요. 테스토스테론과 관계없어요 그거는. 예. 여성 호르몬이 적은 거예요. 예. 그 성격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탁탁탁탁탁 집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파악하는 게. 예. 사람들은 자꾸 남성 호르몬 남자는 남성 호르몬만 있는 줄 알아요. 여성 호르몬이 관계가 있죠. 예. 그 단 0.01% 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성 호르몬에. 예. 털이 많다고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게 아니라 균형이 깨진 거죠. 남성 호르몬도 낮고 여성 호르몬이 더 없으면은 털이 많이 나요. 남성같이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남성 호르몬도 적은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아무리 진짜 많아 맥스치야. 근데 여성 호르몬도 많아 봐야 여성 호르몬이 남자한테는 1%도 안 돼요. 근데 그 많다라는 거에 1% 에서 0 1.1%가 됐다라는 거에서 이제 차은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개념을 몰라. 그냥 무조건 한쪽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이 여 진짜 바닥인데 여성 호르몬은 아예 제로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머리도 다 까지고 진짜 그렇게 생겨요. 근데 남성 호르몬도 바닥이라고요 실제로. 예. 아니요. 차세는 그럼 털 많으면 미인이다라는 그냥 속담 아니요. 맞아요.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좀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여성 호르몬 99에 남성 호르몬이 1.1 이냐 1.0 이냐 0.9 냐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0.01이 차이가 크다고요.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호르몬은 원래. 호르몬과 관련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리고 그냥 부모님을 봐요. 부모님이 외모가 좋으면 대체로 외모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 나를.' 우리 부모님을 봐 그냥. 예.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난 못 하겠어.' 그럼 부모님을 보면 됩니다. 예. 가슴털이나 등털만 있는 경우랑 전신 다 있는 경우는 달라요, 달라요. 그 개념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도 남자들은 진짜 0.01 차이라니까요. 그게 많고 적음이 진짜로요. 여성 호르몬이 0.01 이라도 높아서 남들보다 좋으려면 남성 호르몬도 많아야죠. 그게.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게. 혹시 남자인데 성욕이 높으면 그건 남성 호르몬 아니야. 남자면 다 성욕이 높아요 대부분이. 그게. 정상이면 다 높아.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호르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남성이면은 무슨 100 여성 호르몬 없이 남성 호르몬만 있는 줄 알고 아니면은 뭐 한 70대 30 으로 있는 줄 알아요. 남성 호르몬 70 여자 호르몬 30 아니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돼 있는데 그 반대파의 쪼끔의 차이가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에 만드는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만든다고요,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여자에 대한 얘기도 여성 호르몬이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 미세한 남성 호르몬이 만드는 거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조합이 좋아서 예쁜 친구가 어떤 경우는 성형이겠죠, 성형. 성형과 그냥 나아진 게 크죠. 부모님은 이제 나이 들어서 판단한 건 부모님도 그 나이 때는 괜찮았겠죠. 잘 꾸몄고 이러면. 예. 대박승 선생님 생물학적 지식까지 어떻게 다 알고 계시 아니 저도 진짜 연구를 많이 하죠. 사주 보는데 중요하니까요. 예. 요즘 분들은 성형을 하잖아요. 성형을 하니까 아무래도 외모적인 게 좀 더 낫죠. 예. 관리도 하고 좀 더 그러니까. 그거지. 근데 전반적인 게 막 뒤집히듯이 차이 나진 않아요. 뒤집히듯이 막 실제로. 그리고 정확한 거는 사주에서 나오는 거는 단순 외모뿐만 아니라 분위기야, 분위기. 예.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외모는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잡박다시기를 막. 첸님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요. 실제 사람은. 그래서 사주에서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예. 그래서 음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사실은 근데 자식들이 피부색 차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나. 아이 뭐 한국인이 차이 나봤자 그거죠. 뭐 갑자기 흑인이 나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피부색은 얼마든지 좀 관리하면 좋아져요. 여러분 저는 엄청 하얘어요. 근데 운동하니까 까매진 거고 굉장히. 그래서 별 의미 있어 보이진 않아요. 피부결도 차이일 수 있죠. 그거는 부모님이 양쪽이 차이가 큰 경우예요. 예. 부모님이 차이가 큰 경우. 여성의 외모에서는 피부결이 중요해요. 피부결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턴님 안녕하세요. 아 까만 게 아니라 운동 많이 해서 붉은 느낌. 아예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까만 거를 넘어갔죠, 아예. 부모님이 차이가 나면은 대체로 그냥 중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좀 몰고 가져요. 피부결은 좀 한쪽으로 몰고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피부결이 중요해요. 피부결. 외모에서. 예. 그 피부결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 표현하는 게. 예. 피부결이라는 말이 어려워 좀. 선생님 피부결이요? 얼굴 피부결이랑 몸 대부분 다르죠. 몸 피부결이랑 다른 이유는 대체로 얼굴이 지성인 경우에요. 예. 얼굴이 지성인 경우들이고 몸은 피지가 안 나오니까 대체로 다 대부분 건성인 그냥 다 건성인데 얼굴이 이제 지성인 경우죠. 여성 실제로 약간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건성인 경우가 피부가 좋다라고 보죠, 사실은. 건성인 게. 건성은 1 주일 동안 세수 안 해도 아예 기름이 안 나와야 돼요. 예. 오히려 더 건조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져요. 예. 그게 건성. 근데 세수하고 나서 건조하다고 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거는. 꾸자님 융의 분석 심리학 입장에서 꿈 무의식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의식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화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외, 분노, 원한 같은 다양한 그림자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깊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심지어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저렇게 심리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예. 옷감으로 치면 소재가 피부결이 아닐까 싶네요. 극건성이 좀 노화가 빨리 오긴 합니다. 사실은 쪼끔 더. 예. 자신을 파악하고 이후 어떤 작업을 해야 하나요? 어떤 작업? 작업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예. 너무 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냥 내 자신을 잘 파악을 하면은 그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 보여져요, 그래야만. 근데 나부터 이상하게 나 자신을 그렇게 못 보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거는.
가장 큰 것 같아 그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아까 한 얘기 제가 만약에 성욕에 되게 강하고 되게 환장했어. 여성인데 인정해요 내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인정했어. 근데 왜 이게 쉽지가 않냐면 외모가 떨어질수록 인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끄럽거든 좀 더. 그거에 표현에. 예. 근데 나는 외모가 떨어지지만 인정했어요 그거를 완전히. 그러면 방법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뭐 성과 관련된 용품을 팔거나 그런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게. 나는 그쪽으로 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거부한다고요. 거부해요 원래. 그런 식이라고요 원래 모든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이 사회적으로나 누군가에게 말하기 창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인정 안 한다고 뭐 인생이 좋아져요?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그러면. 그 자체가. 그쵸. 만수님 20대 땐 극건성 30대 되면 세미지성으로 나이 들면서 바뀌나 봐요. 바뀐대요. 약간 호르몬 변화가 좀 와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극단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이 막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쌤 게으르고 지각을 자주 하는 습관은 대체로 사주가 최악이에요. 사실 좋지 않아요. 예 게으른 건 뭐 어쩔 수 없어도 지각을 자주 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는 용인하죠. 이 나이 들면 용인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직업이든 어느 곳을 가도요 용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용인 될 수 없습니다. 피부결과 인생의 꼬임, 인생의 기름과 관련이 있고 그게 사진 하나? 아니 관계없어요. 뭐 피부결이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기름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그 당사자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일 뿐 뭐 전혀 관계없어요. 아니면은 약간 특정 직업에 연관이 있을 수는 있는 정도? 그럼 자신의 단점은 어떻게 못 고쳐요, 못 고쳐. 단점을 안다는 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인정을 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점을 절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쪽 구석으로 밀어 넣을까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하면 더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고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냥 더 최대한 구석진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세요. 라이트님 저 지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거의 1분 전에 도착해요. 급하게. 그건 지각이에요. 그 지각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지각해 그러면요. 그것도 안 돼. 대체로 한 20분 전, 30분 전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게으름이나 지각하는 습관은 못 고치나요? 고칠 수 있죠. 왜 못 고쳐요? 고칠 수 있어요. 왜 못 고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은 못 고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고칠 수 있어요. 패면 돼 패면. 육체적 고통을 주면요 다 고쳐져요. 예 육체적 고통을. 안 고쳐질 거죠? 다 고쳐집니다 어떤 거든. 그게.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대충 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을 주면은 진짜 고쳐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런 부분은 진짜 고쳐지거든요. 육체적 고통은 고쳐진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 먹어도 누군가가 육체적 고통을 주잖아요. 고쳐져요 무조건. 그러면 방법을 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바꿀 방법을. 육체적 고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고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육체적 고통을 회피하면은 이제 인생이 안 바뀐다는 얘기도 거기에 맞는 얘기예요. 그게. 벌금 내기 하니까 쪼금 효과도 벌금 내기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사실 육체적 고통이에요. 그게. 그런가요? 법륜스님 전기 충격기 얘기? 저도 많이 하는데 전기의자 얘기. 진짜 맞아요 이거는. 운명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그래도 매일 맞는 거는 나쁘죠. 근데 못 고칠 것 같아요? 무조건 고쳐져요 그거는. 예. 그럼 지각 1 분당 러닝 10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아질까요? 안 하겠지. 지각할 사람이 자기가 늦었다고 러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정신적 고통, 수치심 같은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돼. 왜냐면 정신적 고통은 나중에 수치심은 이제 없어져요. 수치심은 없어집니다. 금방 적응돼요. 수치심은. 육체적 고통은 계속 강도를 높여야죠. 그게. 그래서 인생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근데 육체적 고통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지려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왜 안 나아질까? 육체적 고통을 안 겪어서 그래요. 대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해병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엄청 줄 것 같 그쵸. 그러면서 고쳐지죠. 나아질 때까지 강도를 높여서 맞는 경우는 그럼 행운이네요. 예. 많이 다듬어져요. 실제로 육체적 고통으로 사람을 진짜 구타를 하든 뭐 하든 나아지는 건 맞죠, 솔직히. 그게. 근데 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왜 구타가 만능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왜? 왜 만능이 아닐까 실제로? 왜? 육체적 고통만 줘야 되는데 거기다 정신적 고통을 같이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때 그걸 같이 줘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육체적 고통만 주면 된다니까요. 순수해야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제이 님이 늦었어요. 늦었어. 그러면 딱 어디 이제 회사 문을 딱 들어갈 때 위에서 이제 어 뭔가 이제 뭐가 떨어져 쇠구슬이 떨어져서 머리에 딱 맞아요.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안 늦어요 이제. 제이 님은 늦지 않아. 한두 번 늦어도 이제 그게 기억나서 더 일찍 가거나 이러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그게 아니라 어떤 장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면 "너 일로 와. 너 왜 늦었어? 너 몇 대 맞을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건 순수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다른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까지 들어간다고요. "너 다음부터 늦으면 막 육두문자 하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문제라고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자녀 육아도 순수하게 육체적 고통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은 인간이 인간을 체벌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이야, 이게 실제로는. 그게.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인간으로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다가 사고가 났어.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그 사람은 또 실수를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뭔가 나에게 제재를 가하면은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안 돼요. 인간이 하는 거는. 그게. 약간 변수도 작용하고 '아 혹시 그래도 안 때리지 않을까?' 이런 변수부터 되게 복잡해요, 그게. 예. 근데 무조건 쇠구슬이 떨어져요. 이거는 '혹시 쇠구슬이 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키게 돼 있다고요, 내가. 예. 근데 대체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면은 어떨 때는 혼내고 어떨 때는 안 혼내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기계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훈육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마음도 들어가 엄마의 마음 들어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듣고 '아 그러면 누군가를 교육할 때 체벌을 해야지.' 아이 그거는 저는 그런 식은 아니어야 된다고 보죠, 막상. 선생님 그럼 너무 힘들어하고 약간 공포가 있는 수영 같은 운동을 배우고 익혀가는 것도 육체적 고통 극복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한 이틀만 하면은 금방 잘해요. 그래서 수영을 하루 이틀이면은 없어집니다, 공포는. 그래서 별로 고통이 아니에요, 생각만큼.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느낌을 더 이해해 드리면 이제 복싱을 배우잖아요. 복싱을 배우면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이제 가드를 하잖아요. 그럼 자꾸 손이 내려와요. 예. 이게 가드를 하면 손이 내려와, 문제가. 그래서 이게 자꾸 내가 내려오니까 이게 손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려오니까 맞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스파링을 하거나 실제 시합에서 맞을 거 아니에요. 맞고 내가 그런 기억이 있으면 이제 철벽같이 올린다고요. 예. 그게. 근데 내가
초보자랑 해. 그러면 이게 또 내려가요 자꾸. 초보자랑 계속 연습을 하면은 초보자들은 내가 내려도 못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연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쳐져요 이거 생각해 보면 타이슨이랑 복싱 해 봐요. 이게 팔이 내려가나. 죽을 때 여기 딱 붙이고 있지 타이슨이랑 하면. 예. 그냥 진짜 그렇다고요. 인간의 어떠한 습관 고쳐져. 이거 다들 팔 내려. 이게 힘드니까 복싱하면. 가드가 잘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에 희열이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덜 맞아서지 절대. 맞는 거에 희열이 있다는 사람은 어디 타이슨한테 보내줘 보세요. 그게 되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아예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 간장을 맞으면 간을 맞으면 희열이 안 돼. 그건 그냥 무조건. 예. 얼굴이나 이런 데는 맞아도 뭔가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있으면 고통이 좀 안 오긴 하는데 여기 간을 맞으면은 배 복부에 간 쪽을 맞으면 그냥 고통이 와요.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그건 희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어떠한 체벌적인 거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육체적 고통만 겪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니 그 뜻은 인간이 바뀔 확률이 극도로 낮다는 뜻일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냥 스무스하게 오늘 결심했어." 뭐 이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뭐 거의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해 가지고 되게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육체적 고통이 오게 되면은 다시는 그걸 안 저지르게 되죠. 선생님 근데 완성도가 낮아도 속도가 중요하면 그냥 무조건 기한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한을 지키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잖아요. 기한을 지킨 거지. 그거는 그냥 억지로 한 거잖아. 더 빨라야죠. 그러니까 너무 최소 요건으로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잘한다라는 뜻은. 일 주일 안에 하세요 그러면 다음 날 해야죠, 완성을. 예. 기한을 지키는 그건 그냥 기한을 지킨 것뿐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예. 그냥 일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건 사실은. 예. 그게. 일을 잘한다라는 건 남들과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내가 일을 시켰는데 일 주일에 할 거를 이틀 만에 했는데 일도 잘했어.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남들 하는 수준 간당간당하다 이거는 되게 나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압도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티가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을 안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야 돼요. 예.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 예. 그게. 하루 종일 그것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다 망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사업을 하면 많이 망하는 이유가 이 직장을 다니면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렇게 돼요. 예. 세팅이 밥 먹는 게 중요해져. 예. 꼭 점심시간에 먹어야 되고요. 퇴근하면은 일을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이 몸에 배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사업하면 안 돼요. 예. 진짜. 그럼 이지영 쌤이 포커 찌른 건 어떻게 보면 최고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근데 일 주일 기한인데 하루 만에 하면 하루밖에 일 안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 일주일치를 밤을 새서 해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진짜로 먹는 거랑 이걸 너무 신경 써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성공하려면 잠, 먹는 거 이거는 당연히 줄여야 돼요. 예. 잠과 먹는 거는. 예. 가장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과 먹는 거는 중요시 하지 않다.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관념이 있어야 잘 돼요. 무조건.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포기해요, 둘 다. 예. 그게. 제대로 일한 적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그래도 꼭 12 시에 뭐에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고서 '왜 일이 안 풀렸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거는 완전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게. 20대 초반에 6 시간 정도. 게임하면서 6 시간이 뭐 그러면 안 되고 일하면서. 예 일하면서. 일하면서죠.
일하면서라 일 또는 공부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성공 뭐 생각 없으면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왜 성공이 안 됐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지,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난 왜 성공 못 했는지 알 것 같아라고 하신 분들은 뭐 그럴 생각 안 해도 되죠. 고민을 굳이.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내가 왜 인생이 왜 그럴까?' 생각하시면 진짜 그거예요, 이유가.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왜 사업이 다 실패했죠?' 그 이유예요. 잠 많이 자고 챙길 거 다 챙겨 먹어서 그래요. 예, 정확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그게 거의 한 70% 이상은 그 이유예요. 잠 잘 거 잤다. 먹었다. 예.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된 사람들 에이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습니다. 진짜로. 잠 안 자요. 밥을 첫 끼를 막 그냥 오후 5시에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죠. 오후 5시에 먹고 한 새벽 2시에 먹고 뭐 이런 거지 진짜 그게 아니에요. 잠도 그냥 틈날 때 자는 거지 뭐 잠자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틈날 때 하는 거예요. 잠이랑 먹는 거를. 그래야 잘 되는 거지. 그냥 그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건 있죠.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거.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저도 이게 어른들이 좀 가르쳐 줬었어야 돼, 저한테. 우리 엄마도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래요. 예, 규칙적으로. 안 돼, 그렇게는. 그렇게 되는 애도 있는데 그건 되게 소수예요. 예. 그렇게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애한테. 걱정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그럼 공부를 못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예. 진짜로요. 그래야 돼요. 예. 먹는 거 잘 챙겨 먹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 챙겨 주지 마요. 지가 알아서 먹게 해요. 예. 뭘 먹든. 그리고 잠을 몇 시에 자든 지가 알아서 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 저 때 부모님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야 11 시에는 자고 아침에 6 시에 일어나서 그게 그렇게가 안 된다니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고선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일단 그게 되지도 않고 그 되지 않는 방식을 자꾸 아이한테 얘기하고 이랬던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으면 그냥 건강해지는 거지 뭘 이루는 거는 뭐 딱히 그냥 그러겠다. '남들보다 힘들게 해서 얻는 건 딱히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예. 근데 잘 먹고 잘 자면 공부를 잘할 것 같죠? 아니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자면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그냥 중상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잘하지 않아요, 대체로. 저는 잠을 한 6 시간 9 시간 자요. 이러면 무슨 일이든 성공 못해요, 못해요. 예. 안 되죠, 사실은. 너무 많이 자는 거죠. 예. 아니 성공 안 하면 되죠.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성공하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아닙니다, 그건. 예. 맞아요, 헬린스타드님. 잠 안 자고 밥도 굶고 몰입에 투자하는 것도 10대 30 대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 힘들고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돈이 급하면 해야죠, 그것도 사실은. 돈이 급하면 해야죠. 나이 먹어도 해야죠, 돈이 급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죠. 잠 5 시간 자는 건 많이 아니요, 많이 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고 정확히 말하면 시간보다는 그냥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더. 예를 들어서 쪽잠으로 8 시간을 잤다. 뭐 거의 1 시간씩 끊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왜? '쭉 잘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자는 시간을 무조건 계산한다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에요, 정확하게는. 예. 그쵸. 앞에 내용 못 봤지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니 돈이 벌렸어요." 맞아요. 무조건 그래요. '내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이러면 무조건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거의. 예. 잠자는 시간 줄이는 팁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팁이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얘기고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제가 백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무것도 뭔가를 안 해 봤어요, 제가 20대 동안.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해 보는 거예요. 잠을 최대한 안 버티고 내가 일도 하고 먹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일에 더 집중하는 이런 태도를 만들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만들어 보는 게. 한 번도 안 해 봤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20 대를 그냥 허망하게 보낸 사람은 이 태도를 한 번도 안 해 봤을 거예요, 인생에서. 그랬을 때 이 태도를 한 번이라도 내가 삶에서 뭔가 만들어 보면은 억지로든 뭐든 꽤나 해 보면요. 이 사람이 추후에 나중에 살아가는데 더 좋은 걸음이 될 거라고 봐요, 무조건. 그게. 어릴 때 학교 선생님께서 먹을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자기 거 다 적어 언제 성적 올리니 하셨네요. 그쵸. 예. 그게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30 초반에 "저는 아무것도 못 했어요."라고 해도요. 저는 이거를 30 초반에라도 이런 태도를 해 보면은 보일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발전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요, 이게. 근데 꼭 안 된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먹는 거 너무 챙겨 먹어요, 시간에. 예. 너무 챙겨 먹어. 그냥 12 시에 꼭 먹어야 되고 무조건.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밤에 간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꼭 자야 되고 시간 맞춰서 아니면 설령 못 자면은 다음날 꼭 시간을 보충해야 되고 잠자는 시간을 꼭 보충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은퇴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끼라도 굶으면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고 잠도 줄고 그걸 왜 20 대에 하고 있냐고요. 왜 10 대, 20 대에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노인의 삶에 맞춰져서 살아야 되는 걸 왜 10 대, 20 대에 하고 있냐고요. 제가 하는 말이. "차쌤 일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집 가서 자기계발 공부는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그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이님은 잘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예. 그다음에 자기계발 공부는 또 어렵죠. 그래서 무조건 막 너무 막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막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안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배달 음식 시키면 신고증 심하게 오죠. 그럼요. 선생님 여기서 말씀하신 상위 몇 프로 같은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지금 너의 상황보다는 억 배 낫다. 지금 너의 너의 꼬라지보다는 억 배 낫다. 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게. 쌤이 말씀하신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던 말이 예술 영역에서만큼 예라고 아니에요. 예술은 더해요, 더해요. 예. 예술은 무조건 더하지 초보자들일수록 느립니다, 예술은 무조건. 예. 예술의 영역은 더 속도예요, 여러분. 무조건. 예. 속 속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냥 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신 분들은 이런 거를 일부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이런 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멀쩡히 살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선수 훈련만 봐도 거의 엄청난 시간을 써서 훈련하더라고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다 먹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게 균일하게 나오는 직업들이 있어요. 먹는 거랑 휴식 시간 보장에 몸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몸에 리듬이 배어 있잖아요. 그런 쪽들이 대체로 이제 일반 복지가 좋은 회사들 복지가 안 좋아도 그래, 문제는. 예. 회사를 많이 다녔다. 아니면은 군인인데 좀 더 편한 쪽에 있었던 군인들. 많이 실패해요, 사업하면. 왜냐? 못해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예.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려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 알 것 같죠? 몰라요. 왜냐? 저도 몰랐었거든. 저도 몰랐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 안다? 몰라. 사실 대부분 몰라요. 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은 내가 2 시간을 뭘 하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4배 해야지. 4 시간. 아니 두 배 해야지. 4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2 배가 오른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2배 올려 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능력이야 이거는. 네. 그게 20 시간에 10배 해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예.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2 시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80 점이 나왔다. 그럼 4 시간을 하면은 95 점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4 시간을 하면은 이제 82점 나와요. 아니면 성적이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완전히 절대치의 그냥 완전 끝을 가는 시간을 해야지 빡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오르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는 세상에. 예.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임계점. 예. 임계점을 넘기지 않는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계라는 거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임계점이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2 시간을 공부하나 6 시간을 공부하나 그냥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20 시간을 해야지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라서 그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쵸. 라이트닝.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잠잘 시간을 거의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이미 평소 몇 배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체로 훨씬 일찍 했다든가 더 일찍 한 거예요, 이전에 나보다. 그래서 그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연어머님. 성공, 실패 슬픈 단어예요. 성공이란 단어가 인생을 무겁게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이 아니면은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 방금 30 센티미터 차 사셨어요? 그쵸. 인터넷 자기계발서에서도 차쌤이 하는 얘기 같은 건 전혀 안 나오는 게 웃기네요. 이런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렇게 팔면은 책이 안 팔리거든요. 그냥 자기 위로서죠. 사실은 시중에 있는 자기계발서는 자기 위로서예요. 하루가 24 시간인데 어떻게 20 시간을 해요? 20 시간을 왜 못 해요? 20 시간을 왜 못 해? 하루가 24 시간에? 하루가 24 시간인데 25 시간을 일을 못 하는 거지. 하루가 24 시간이면 24 시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가 24 시간인데 왜 24 시간 일을 못 해요? 약간씩 꾸벅꾸벅 졸면서 잠깐 할 수 있죠. 당연히 완벽하게 집중하고가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요,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엄청 몰입해 보는 경험도 추천하죠. 근데 그것도 "난 몰입을 했어."라고 하는 게 1 시간 막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 느슨해요. 예. 그쵸. 자기계발서에 노력하면 누구나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력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 밥 먹지 마라, 잠자지 마라라고요. 24 시간이 24 시간이 24 시간을 해라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먹고 자는 거는. 예. 차선님 그럼 연예인 같은 직업은 살을 빼야 하는데 잠을 너무 안 자면 못생겨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잠을 안 자도 예쁜 사람이 연예인을 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유전자가. 예. 연예인들은 실제로 잠을 안 자고 안 씻어도 예쁘고 잘생겼어요. 퀭하지 않아요. 또렷해요. 그래서 눈빛이 달라요, 연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 하는 겁니다. 막 보통 사람들 밤새면은 이제 머리 기름기 끼고 막 이러잖아요. 연예인들은 아니야. 예. 스타일도 안 바뀌어. 뽀해. 향기 나고 막 이래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막 밤새 촬영하는데 이미 퀭하고 이런데 무슨 연예인을 해요. 예. 달라요, 달라. 실제로.
친구가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로 게으르고 식탐 강하고 직장생활 한 번도 못 해 봤는데 신앙 형편도 안 좋은데 직장에서 못 해 생산직 남편만 지금 돈 펑펑 쓰고 살던 진정한 위너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한다. 이혼당할 겁니다. 예. 뭘 위너야 이혼당할 건데. 예. 예. 이혼당할 거라 그 뭘 그래요. 참고로 고도비만 곧 이혼당할 건데 뭐. 너무 슬프신가요? 예. 그런 사람이 연예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연예인을. 예. 아예 달라요, 대체로 연예인들은. 예. 저 아시는 분 지인도 저렇게 살다 진짜로 이혼당해요, 무조건, 무조건. 예. 그래서 뭐 얘기할 뭐 논란과 가치가 없습니다. 예. 저렇게 사는데 이혼을 안 당할 리가 없어서 얘기가. 고도비만 살 빼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고비가 있는데 왜. 예. 위고비가 있는데요. 위고비가 있기 때문에 다 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위고비를 쓰라니까 다. 마흔자로 위고비를 쓰세요, 여러분들도. 저는 왜 회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있어. 좀 살이 뚱뚱하신 분들도 '나는 마흔자로 안 쓰겠다.' 막 이상한 결심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예. 저는 안 쓰고 뺐는데 저는 사실은 저는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이 왜 굳이 그런 고집을 피워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한 고집을 좀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는 이상한 고집은 피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예. 여태까지 못 뺀 거는 의지가 없는 거야. 저는 예전에도 이런 거를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의지로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 거지 저도 안 됐으면은 마흔자루 맞았을 겁니다. 예. 전혀 그런 걸로 왜 이상한 고집을 피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많다고 그걸로 자꾸 이상한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위고비 없이 의지로 뺀 경우는 어떤가요? 더 의지가 강하다고 쳐 주나요? 그 의지가 강하다고 쳐 줘서 뭐 해 그게 막상. 여러분 제가 살을 더 뺀다고 뭐 나아진 게 없어요 여러분. 딱히 그냥 똑같아요. 위고비나 마흔자루 맞아서 뺀 거나. 그냥 저는 그냥 뺄 수 있으니까 뺀 거지 별로 막 그렇게 가치를 주지 마세요. 위고비나 마흔자루 안 맞고 뺐다고 해서 전 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막상 실제요. 예. 전 그냥 제가 뺄 수 있으니까 뺀 거지 그렇게 저는 뭐 대단한 가치라고 보진 않아요. 그게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운전하면서 차선 방송 못 보고 듣곤 하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일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나 싶어요. 좀 몰아서 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운동은 좀 가볍게 하세요, 두 분이. 그게 좀 더 고되게 하면 안 됩니다, 더. YR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후원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가끔 살 빼면 일 끊기는 연예인들 그런 분들은 왜 살을 뺐는데 운이 안 좋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맞은 거지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지. 예. 그냥 마흔자루 맞을 돈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고집으로 안 맞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괜히. 예. 그냥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괜히. 그냥 부작용 얘기하고 진짜 유명하잖아요. 요새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의학 박사님이 부작용 얘기하는 사람 아구창 돌리고 싶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예. 그쵸. 관련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그거 부작용만 하는 사람 아구창 돌리고 싶다고 방송에서. 아니 애초부터 BMI 지수가 막 20 이런 사람이 그거 맞으니까 부작용 맞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그거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잖아요.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예.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마음대로 그냥 위고비 맞으시라고 그냥. 굳이 왜. 고집도 고집이고 처방받고 하는 것 자체가 귀찮을 정도로 게으른 경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그래도 되죠. 예. 근데 뭐 살이 찐 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또 뺄 필요 없어요. 이건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진짜 제가 "살을 무조건 빼세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전혀. 전혀 안 불편하면 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의 목적과
뭐 살아가는데 불편함 이런 걸로 개선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아. 재상담 때 첫 상담에서 하라는 거 안 한 분한테 어떤 말씀 하시나요? 뭐 딱히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사주 상담에 뭐 안 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별로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전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예. 어헨스타드님 2 개월 고집하다 마흔자를 선택해서 지금 75에서 78 킬로. 아드님이요? 어 아들이? 잘했죠. 예. 의지도 없고 부작용도 무서우면 그냥 뚱땡이로 살아야지 뭐. 근데 마흔자루 영상 본 댓글에 30도 비싸다는 댓글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서 엄청 싸다고 느꼈는데 엄청 싸지, 엄청 싸죠. 진짜 30이 비싸다고? 그거 진짜 다이어트 다른 바가지 뭐 이런 거 안 당해 보셔서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저는 100도 싸다고 봅니다. 한 달에 100도.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피부과 가서 레이저 맞아도 얼만데 웬 티도 안 나는 레이저 맞아도 여러분 100만 원인데 마흔자루로 그게 그런 개꿀이 어딨냐고요, 외모에. 저는 진짜 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 이보다 개꿀인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피부과에서 쪼끔 티도 안 나는 거 좋아지겠다고 레이저 맞으면 100만 원씩 할 거를 외적으로 티가 그렇게 나는 거에 그리고 와 그쵸. 제 시대 때는 허벌라이프였는데 그건 진짜 비쌌던 거 그럼요. 예예. 젠백은 비싸요. 비싸죠. 근데 레이저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피부과 레이저들 막 비싼 거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먹는 게 제일 싸거든요 사실은. PT 맞아. PT가 더 바가지야. 맞아요. PT가 더 바가지죠. 더 비싸죠. 그래서 PT 요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뭐 다이어트는 필요하신 분들이 하십시오. 예. 근데 저는 그냥 힘들게 빼지 마시라. 그냥 굳이 그냥 위고비 맞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도비만 친구에게 1,000만 원의 유유 없이 살 빼주는 거 있으면 하고 싶댔더니 돈이 아깝다는. 그쵸. 막상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심리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는 주저없이 맞을 거예요. 예. 제가 못 뺄 것 같다 전 주저없이 맞습니다. 예. 돈이 없어도 맞아요. 제가 빵원 있잖아요. 현재 빵원 있어요. 저는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맞을 거예요. 무조건. 예. 평생 여유 없으면 1,000만 원이면 에이. 그쵸. 1,000 이면 너무 싸죠. 1 억도 싼데 여유 없다라고 하면. 체중이 살이 찌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하면 1 억도 싸요. 1 억도 기꺼이 내죠. 낼 사람들 줄 섰습니다. 진짜. 라켓 운동 배우는 게 살 빼는 게 도움되더라고요. 근데 부상 위험 때문에 이제 라켓 운동하다가 부상당하고 쉬는 동안 또 쪄요. 그래서 그것도 부상을 주의해야죠 사실은. 저는 테니스 치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골치 아프죠. 예쁜 사주, 평범한 사주 있다고 하셨잖아요. 평범한 사주라서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특유의 고집이에요. 특유의 고집. 예. 그리고 먹는 거에 이미 중독돼 가지고 이거죠. 그걸 맞아서 못 먹게 될까 봐 두려운 거겠죠? 못 먹게 될까 봐. 탈모 있는 분들 억대도 근육 낼 때 다이어트는 좋은 대안도 있으니 해볼 만하겠네요. 진짜 신세계인 겁니다. 저 위고비 마흔자루는 신세계 중에 신세계예요 여러분. 예. 그 최고의 그걸 안 쓴다는 거는 예 그게 그쵸. 고집이에요 진짜. 그럼 고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패면 된다니까. 고통을 주면 돼요. 예 고통을 주면 됩니다. 모든 고집은 다 고쳐져요 고통 앞에. 예. 내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냥 안 맞아서 그래요 다 사실은. 진짜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싱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무조건 고쳐진다니까요, 그게. 안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의식도 고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의식을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의식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을 고쳐야 되는데 무의식을 고치는 거는 고통이에요, 원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의식을 고치려고 한다고요, 의식을. 의식은 못 고쳐요. 의식 의식은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무의식을 고쳐야 돼요, 원래 고치는 건 먼저. 근데 무의식을 고치려면은 고통을 주지 않으면 무의식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원래. 그게. 맞는 거로 사주에 나와 있는 무의식도 맞아요. 예. 맞는 걸로 사주에 나와 있는 무의식을 고치는 거예요. 예. 무의식을 고쳐야 돼요, 무의식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다. 나의 의지가 아닌 거가 있다. 이런 식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행동은 의식과 무의식이 혼재돼 있어요, 대체로. 예. 의식만 갖고 하지 않아요. 의식만 갖고 하지 않습니다. 다 무의식이라는 얘기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을 얘기해요. 그쵸? 여러분들은 습관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의식이라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그럼 습관을 고치려면은 고통이 줘야지 내 습관을 고치는데 고통 없이 이게 단번에 고쳐진다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그거 자체가. 그러면 고통을 줘야 돼. 결국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의식 있는 것만 고쳐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예. 의식 있는 것만 고쳐 왜냐면 의식 있는 부분은 고쳐질 수 있겠지만 뭐 말이나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설득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의 움직임은 무의식이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무의식이 나오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무의식으로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완벽히 고쳐지지 않는 거라고요, 원래. 근데 무의식은 본인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설득이든 뭐든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예. 고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고통이 우리가 말하는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나쁜 습관들.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예전에 손흥민도 그랬대잖아요. 오른발로 자꾸 볼을 차니까 아버지가 압정을 박았대요. 예. 축구화에다가 무의식으로 이제 공이 오면은 왼발로 차야 되는데 오른발로 자꾸 오른발 자비가 되니까 너무 거기다가 압정을 박아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게. 안 고쳐질 거야. 무조건 고쳐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쳐지는 거야, 그게. "백날 너 왼발로 볼을 차야 된다." 이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고쳐져요. 만약에 손흥민이 그런 식으로 고통을 주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 같은 선수가 될 수 없었다고 보는 거죠. 나쁜 습관이 스포츠에서 많이 뱄을 때 그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없죠, 그게. 그쵸.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때려주는 학원 차리면 좋겠네요. 어 그렇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또 막상. 예. 실제 현실은. 예. 무조건 고쳐지는 걸로 가죠, 사실은. 왜냐면 나도 내가 그거를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머릿속에. 근데 고통이 들어가면은 그게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의식이고 어디까지가 무의식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어. 이거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은 "엄마 왜" 막 이렇게 막 약간 엄마한테 욕을 한다든가 이렇게라도 해. 그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의식 아니에요. 무의식이라고요. 예.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패야지. 예. 패야 됩니다. 예. 진짜예요, 진짜. 이거 무의식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체벌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가 꼭 이러면은 내가 엄마한테 대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의식이에요, 똑같아도. 근데 이런 애한테는 이제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설득을. 근데 그냥 엄마가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이제 무의식이라고요. 그럼 패야 돼. 답이 없어요. 설명해도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럼 육체적 고통이 무의식에 엄청나게 강한 영향. 아유 무조건 네 무조건입니다. 인간은 그 자기 몸을 보호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 그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면서 갈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가. 그러니 교통사고로 생사를 건너온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죠. 예. 진짜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크게 빵 느끼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것도. 많은 무의식의 재조정이 필요해요. 사실 그 상담 심리 상담하는 무의식 치료도 효과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육체적 고통이에요 무조건. 예. 무조건 육체적 고통밖에 없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거는 의식 치료지 무의식 치료가 아니에요. 무의식인 것 같지만 의식 치료예요 정확히는. 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는 얘기를 하죠. 그 드러나 있지 않은 내면을 건드리자. 아니 사실은 의식 치료예요 그것도. 예. 그게.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구분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심리 상담에서 얘기한 건. 근데 제가 말하는 무의식은 진짜 완전 반응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예 뇌를 거치지 않은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가다 일하시는 분들 우울증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없죠. 예. 그게. 근데 화를 낸다거나 하면 소용없나요? 오로지 육체적 고통만 있어야 하면 챗GPT한테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화내도 안 돼요. 예. 육체적 고통이 와야 돼요 그게. 예. 무조건. 그럼 다른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은 다른 습관으로 덮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습관이 있으면 B라는 습관으로 덮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손흥민을 예시로 들면 볼이 오면은 오른발을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오른발잡이면은 바로. 그러면 이 오른발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발을 다른 행동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이거를 정지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많이 있어요. 원래 교육적으로는 좀 더 그렇게 하는 게 많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습관을 덮어 씌우는 건데 나쁜 습관이 어떨 때는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섞여서 나온다고요. 이제 A, B가 좀 혼재하듯이 나와요. 그 대신 A만을 나오는 건 아니죠 그게. 근데 'A만 나오는 것보단 낫지 않나.'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B라는 습관을 덮어 씌우는 건데 완전히 덮어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한 100번 하면은 한 10 번은 A라는 습관이 나오는 거죠. 이게 대체적인 그냥 이제 손흥민 레벨이 아닌 그래서 그냥 B급 레벨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B급 레벨 선수들은. 대체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여에스더분 우울증 정기 충격요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좋은 사유 나쁜 사유 어떤 걸로 구분하시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예. 그런 질문도 그거는 누구 보면 몰라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 사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1 초면 알아요, 1 초면. 예. 사람들이 자꾸 사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본능으로 알잖아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을. 사주도 그래요. 그냥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게 예쁜 사람이고 어떤 게 못생긴 사람이에요? 어떤 걸로 구분해요? 뭘 그걸 얘기해야 알아요? 다 알지.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사주가 좋아지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 후천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냥 원래 사주 정도로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사주보다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사주보다도 못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주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아니죠. 사주 정확히 말하면. 내 사주가 내 사주로 그냥 정상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확히 말하면. 피타노타 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더 중요해요. 예예예.
자꾸 사주를 그냥 텍스트 형식이라고 이해해서 그래요. 그냥 딱 진짜 뭔가 수처럼 수학처럼 아니 75랑 80으로 해서 80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한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 얼굴 외모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구분할 수 있잖아, 누구라도. 애기도 구분할 수 있어요. 애기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도. 사주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냥 정확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도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 그럼 차쌤 말대로 해서 좋아지는 것은 내 사주대로 그나마 살아가게 돼서 나아진 건가요? 그럼요. 예. 아니 내 사주만큼만 돼도요 되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사주만큼도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내 사주대로 산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 사주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똥만큼 노력을 해야 내 사주만큼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내 사주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럼 사주보다 잘 사는 경우는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매력파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예. 우연이든가 제가 진짜 다 짜줬다든가 이런 거예요. 정말 그냥 우연이에요. 그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시대의 흐름을 잘 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 없다고 보세요. 그냥 아예 지우세요, 머릿속에. 예. 문제는. 지워야 돼요. 자꾸 그거를 혹시 나도 이런 생각 자체를 지우세요. 없어요. 예. 그래야 돼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20시간씩 일을 안 하잖아. 예. 그 우연이라는 것도 잠 안 자고 20시간 먹지 않고 20시간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우연이라는 것도. 남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했으니까 우연이 나오는 거야. 우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사는데 우연은 안 일어나, 여러분. 예. 그게요. 우연이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사는데 우연이라는 개념이 일어나요. 우연이 일어나려면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 우연이 일어나요. 예. 남들이 우리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대단하게 하질 않아요. 그냥 대다수가 하는 선택을 그냥 하고 산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무슨 우연이 일어나냐고요, 우연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개념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야. 우연히를 그냥 보통 사람들의 처럼 사는데 우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예.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그거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0번을 해야 돼요. 예.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서 A, B 중에 아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알아요? 대단하게 머리를 쓰거나 우연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연봉 5천만 원 갈래? 4,500 갈래? 5천만 원 가는 거야. 이거는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이런 선택들을 한다고요. 그쵸? 1,000만 원 갈래? 5천만 원 고를래? 5천만 원 고르잖아요. 1,000만 원 아무도 안 고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우연히는 이 1,000만 원을 한 10번을 선택해요. 10번, 100번을 선택한다고요. 이 길을. 그러니까 그 우연이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아니 이건 모험도 아니에요. 왜 모험이요? 왜 모험이에요? 왜 1,000만 원을 연봉을 1,000만 원을 가는 게 왜 5천만 원을 가는 것보다 왜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관념도. 그게 왜 모험이에요? 그냥 가는 거지. 모험이죠. 저는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꼭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왜 돈이 없다고 생각해? 10억을 가졌잖아요.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보통 사람들은 5천만 원을 고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5천만 원을 고르잖아요. 연봉 1,000만 원짜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라고요, 막상. 모험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고요, 막상. 이게. 이거를 한 번에서도 아니라고요. 한 번에서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어떠한 나의 길을 선택할 때요. 내가 어떠한 대단한 선택과 대단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걸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게. 그게 그냥 내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고르는 길이 진짜 고르는 게 아니야. 그냥 누구라도 고르는 길을 가 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나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택한 건 1도 없어요. 그냥 간 거지. 예. 그냥 당연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을 그냥 찍어서 간 것뿐이지 선택도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근데 사실 선택도 아니었다. 그냥 간 거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근데 진짜 선택은 이런 거죠. 내가 5천만 원, 1,000만 원 연봉에 1,000만 원짜리를 고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이 사업이 좀 더 이래요, 사업이. 사업이. 사업일 경우에 이런 선택들이 이제 놓여져 있다고요, 대다수가. 근데 그래서 직장인들은 영원히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직장인들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냥 짜여진 각본대로 길을 가는 것일 뿐 선택은 1도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뭐 임원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선택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전문직도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전문직. 그냥 일반 전문직들도. 그게. 그래서 5천만 원 연봉보다 꿈에 도전하는 게 지속되면 우연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 아니야. 그것도 꿈에를 빼야 돼. 제이 님은 그 꿈이라는 얘기를 빼야 돼요. 꿈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예. 전혀. 그러니까 그 제이 님의 한 줄의 글에 꿈이라는 얘기를 넣으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예. 왜냐면 꿈이라는 게 들어가면 또 선택지에 가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 그냥 고른 게. 그쵸? 그러면 그 꿈을 넣어 버리면은 이 5천만 원을 고른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돼요, 어차피. 그게. 대다수가 꿈을 노린다 그러면 다 1,000만 원의 길로 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붕괴된 얘기야. 그래서 꿈이라는 얘기를 또 빼야 돼요. 그쵸? 남들이 선택하는 길이라니까요. 꿈에 도전하는 것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꿈에 도전하면서 가요. 그거부터가 이제는 또 남들이 뻔한 길이 돼 버리잖아요, 얘기 자체가. 이게 되게 놀랍죠. 이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오류도 다 이 운명적 오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게. 근데 사업도 꿈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막상.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사실은 그냥.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사실은.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저 사람이 사업을 하고 막 이러면 되게 열망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생각보다. 예. 사주 보면 어머니, 아버지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받죠, 당연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사주가 평범하면 자녀는 그래서 뛰어넘지 못하나요? 아이 그거는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평범이고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뭔가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예. 모호한 질문에 모호한 얘기밖에 안 돼, 하나도. 예. 구체적이어야 돼요, 더. 사주를 보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꿈을 넣으니까 이해되는데 꿈을 빼니까 왜 1,000만 원을 선택했는지 진짜 그러니깐 제이님은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다 고르는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부터가 애초에. 예. 아 이래요. 실제 운명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실제 운명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5천만 원에 제가 1,000만 원짜리 일을 선택하고 가는 게 5천만 원보다 집 가까워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집 가까워서예요. 그거 아니거나 거기 그냥 면접 보러 갔는데 예쁜 여자가 있어서. 예쁜 여자가 직원으로 있어서. 그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근데 그쵸. 예. 이런 거라고요.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꿈과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게 이해가 됐죠?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주 제 예전 방송을 다 보세요. 거기서 지금 이 질문은 진짜 한 2,500 번째 얘기입니다. 2,500 번째. 여러분들 다른 분들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예. 제 이전 영상을 보세요. 이전 영상. 이전 영상이 한 2,500 번을 말했던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전 방송에 다 있습니다. 예. 예전 방송 보시면 정말로 한 진짜 수도 없이 설명한 걸로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1 내고 네 보세요. $1 내고. 가입해서 보세요. 예. 한 달에 $1 밖에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에 진짜 꿈 뭐 막 이렇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집 가까워서 버스 노선이 있어서 5천만 원짜리 가려고 했는데 뭔가 기분 나쁜 뭐가 있어서 막 이런 거 같이 진짜 많아요. 예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너무 고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 왜냐하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을 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게. 이거 근데 누군가의 운명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게.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대다수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가. 왜냐면 대다수는 그렇게 안 사니까. 예. 진짜로요. 이게. 그래서 상담 오면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상담 받아 놓고 "전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아 그거부터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될 수 없게. 예. 이거는 정말로 다 그래요, 그게. 예. 있잖아요. 상담 받으셨던 분들 중에 많아요. "저는 전혀 그거 생각도 안 해 봤는데요." 그 말을 하는 거부터가 애초에 이건 다 차단됐다는 거예요. 정말. 예. 다 차단됐다는 그냥 맨날 그냥 아예 선택도 안 하고 그냥 그걸로 살았다는 거야. 그냥 놓여진 걸로. 그냥 앞에 뭐가 있으면 주워 먹고 그냥 자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건데 잘 될 리가 있나요? 실제로. 근데도 나는 되게 중요한 고심을 하고 있다. 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예. 고심에 고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게. 그냥 때 되면 앉아서 공부했다가 고등학교 때 그냥 앞에 책이 있으면 공부했다가 졸리면 잤다가 그냥 수능을 봤네. 점수 나온 대로 갔다. 대학을 자기가 골랐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그냥 그게 나와서 사실 가고 아무거나 찍어서 갔는데 점수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는데 대학은 또 다니기가 싫고 그다음에 그냥 뭐 알바를 뭔가 하다가 그냥 그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알바하고 그게 무슨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처해진 상황에서 그냥 사주로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처해진 상황을 그냥 지냈다. 인생을 그냥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뭔가 선택을 한 건 쥐뿔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만 들어도. 그쵸? 그게 무슨 내 인생을 산 거고 내가 무슨 선택을 했고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나아진 게 없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실은. 예. 라이트님 저는 소름 돋을 정도로 다 하고 싶었던 직업이었어요. 좋은 징조예요 그거는 굉장히. 예. 그거는 라이트님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어떤 선택이든 뭐든 진짜 했다는 거야 진짜로. 예. 그게. 그리고 단순히 그 상황에 내가 처한 상황의 흐름에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처한 상황의 흐름에 맡긴다라는 거는 생각도 거기에만 멈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나의 어떠한 재능적이든 모든 생각 자체를 다 꺼버린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나는 어떠한 레이싱 선수가 될 수 있는 생각 자체도 꺼버린 거예요. 스위치를 내려버린 거야 아예.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한 것과 내가 가진 꿈은 스위치를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돈 들여 생각도 하면 안 돼 그거를. 근데 생각도 안 하고 꺼 버리는 거야. 내가 집이 가난해서 좋은 학원을 못 다니고 공부를 못 하니까 어떠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꿈들의 스위치를 꺼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예. 스위치를 꺼 버리는 게 그게. 그럼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것도 지금 말한 것들이 이제 스위치를 끄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냥 '그래. 돈이 필요해? 그래 알바하자.' 이러고 사는데 무슨 내 사주만큼 살아요. 인생이 나아질 리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니까. 인생이 생각을 끄고 살아도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끄고 살면요 그냥 인생도 없는 거야. 그냥 아무애로 사는 겁니다. 그냥 아무. 본인을 그러면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 잘 안 사라졌다. 내가 30 살인데 본인의 인생을 표현해 봐요.
특징이 있어요? 내 사주는 남들과 다른데 뭔 특징이 있어요? 똑같잖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알바를 뭔가 하고 월 100을 벌고 그걸로 그냥 하루 일과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내 사주의 특징이에요. 한 달 월급 편의점에서 일해서 1 0 0 원을 벌고 거기서 이제 치킨 시켜 먹고 뭐 하고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다가 자고 일어나서 또 이게 무슨 내 인생이냐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긴 인생이지. 사주는 다 다른데. 예. 근데 그것 또한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냥 뭉뚱그려서 운이 나쁘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 이해가 됐죠, 이 얘기가. 예. 그러니까 내 처한 상황에서 생각을 그렇게 갖지 말라고요. 내 처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몰입을 해서. 그렇게 사람의 사고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은 상황이고 상황이죠,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지금 돌파해 나가야 돼. 그렇지만 내가 나의 본질적인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나의 본질적인.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라이트님 프리랜서 하고 싶었는데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나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서 이쪽 꿈으로 넘어가야지.'가 그래야 일어나는데 이거를 제해 버리면요.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를 끊어내겠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생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운명적으로 길이 만들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의식하고 있어야만 봐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람들은 그 길이라는 게 아무 의식 없다가 가는데도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예. 어찌 됐든 의식 속에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양자역학 관찰이라고. 그 관찰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길이 나와요, 그게. 내가 아예 스위치를 꺼서 관찰 자체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주를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 줘요. 제가 관찰을 하고 얘기를 해 줬다.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이제 그 길이 새롭게 노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몰랐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그거를 관찰한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라도 그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막상. 그게. 그것도 훨씬 전부터 되게 근거리로 가야지 나올 수 있거나 이러는데 그거는 미리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러죠, 막상 실제 현실은. 그게 이제 사주를 보는 의미예요. 그 양자역학적의 관찰의 의미 때문에. 예. 차쌤 혹시 유흥업소에 많이 가면 인생이 업보로 안 좋아지나요?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1 년에 1-2 번의 이벤트로는 이벤트 때문에 나빠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규칙적인 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3 회, 한 달에 1 회 이거는 좋을 거라고 보진 않죠. 그럼 차스 말씀은 인생 개척하고 도전하라는 거란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도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전혀. 제 이전 방송 보면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생각을 하라는 얘기와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야. 예. 스위치를 꺼 놓는다라는 얘기랑 전혀 다른 극복하고 나니 30 대여서 실력 쌓기가 애매해지면 어떡해요? 아니 또 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죠.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도 일단은 아니 그런 데를 다니면 너무 자주 가는 것부터가 아까 이 뭐라고 했어요. "잠도 안 자고 해야 된다. 먹지 않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보내면은 그게 안 되죠. 능력을 키우는 게 불가능하죠, 애초에. 시간 자체도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인생은 그렇게 아니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사주 안 봐도 되고 그대로 그냥 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기본 궤도도 못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막 멀쩡히 살고 있으신 분들도 엄청 신경 쓰고 사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맥락이.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막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라. 그러고서 나이가 여러분들 30대 금방 가요. 진짜로. 여러분
30대 진짜 금방 가. 예. 40대도 저는 금방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진짜 금방 갑니다 30대. 예.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맞아요. 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따른 거는 형태도 안 나온 거예요. 형태도 안 나온 거. 문제가. 그러니까 형태가 나와 있으면 돼요. 형태도 안 나온 사람 얘기했잖아요. 뭔가 20 대에서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막 그러고 그냥 넘어간 거 있잖아요. 그냥 알바하고 뭐 이도 저도 아닌 거에 형태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뭔가 인생을 얘기할 뭐도 없는 거야. 그건 제가 아니라 당사자도 얘기할 게 없는 거. 이런 형태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 진짜 빨리 가요. 20 대든 30 대든 빨리 가 가지고 나중에 진짜 허망해요, 허망해. 그리고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후회하는가 안 후회하는가도 나오거든요. 이 놀랍게도 후회하는 쪽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후회해요, 오히려. 머리가 약간 지능과도 일부 연관돼 있어요. 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후회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왜 후회를 하냐면 머리가 좋다라고 사주가 좋은 사람들 후회하는 게 아까 말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제 사주가 좋으신 분들은 길에서 선택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이거나 좀 솔직히 좀 지능이 약간 낮으면 후회를 잘 못해요. 왜냐? 나는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지.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후회가 없죠, 이상하게 살고 있어도 나이가 한참 먹어도. 근데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후회해요. 그럼 또 사실은 좀 괴롭죠, 사실은. 예. 똑똑하신 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게 일부 꿈도 돼요, 꿈. 아까 제이 님이 말씀하신 꿈이라고요. 꿈도 일종의 아까 말한 연봉 5천만 원을 가는 것도 일종이에요, 이거 꿈도. 오히려 1,000만 원짜리를 고르는 게 꿈인 것 같죠? 아니야, 아니야. 이 5천만 원이라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도 오히려 꿈에 가까워요.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꿈을 도전했다라고도 생각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는 그게 가장 이치에 맞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간 건데 꼭 왜 꿈이 꼭 도전을 한 거라고 생각해. 그냥 네가 편한 길 찾아간 거야, 꿈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예. 근데 꼭 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꼭 무슨 엄청난 뭔가 모험과 뭔가 대단하고 꼭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위험해요, 사실. 그냥 내가 꿈을 쫓는 게 모든 거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고른 건데 너무 포장을 많이 해 놨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 꿈이라는 단어에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그렇게 "무조건 도전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것 또한. 아는 사람이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생각 없이만 살아도 좋겠구만. 자꾸 무슨 도전에 현혹돼서 성공파리 강의에 돈 갖다 바치고 급기야 유튜브에 나온 무속인 찾아가서 신나는 준비하기. 진행이 좋아서더라. 그러니까요. 그게. 제이님 그랬나요? 꿈이라는 거에 너무나 포장돼 있는 거에 그렇게 돼 있죠. 예. 아니요. 물론 꿈이 어떤 사람의 꿈은 진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객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꿈은 되게 그냥 자신이 회피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를 되게 뭔가 규격화돼서 느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나눌 사람이 없죠, 실제 현실에서는. 저랑 나눠요, 저랑. 예. 이 깊은 대화의 내용을 저랑 나누세요. 꿈이 단순히 자식 잘 먹이고 안 쪼들리게 사는 게 되어 버려서 맞아요. 그게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걸 어떤 사람은 너무 거창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오히려 나의 회피의 수단, 두려움을 도망가고 싶어서 쓰는 수단 뭐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부님처럼 오히려 내 자녀에게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걸로도 쓸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 멋대로 생각해서 해석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세상 그럼 대우노 기자님 그것도 예전 방송에 다 있습니다. 팟캐스트부터 십몇 년 전에 다 했어요. 그 얘기들은. 예. 예전 방송을 들으시면 재밌으시 너무나 즐거우신 겁니다. 구리스 님은. 네.
굴리스 님은 제 얼마나 재밌어. 그쵸. 예전에 제가 십몇 년 동안 있는 거를 다시 즐겁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안 본 눈 삽니다. 안 본 귀 삽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전 방송을 보시면 다 궁금하신 것들이 그냥 다 있어. 예. 다 있습니다. 아 저는 꿈보다는 어릴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약간 후회해요. 일보다는 공부를 할 걸 이런 거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결말이 나온 거 아니니까 제이 님 나이 때는 아직 후회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꾸는 꿈은 진짜 꾸는 꿈인가.'라는 이제 구운몽과 같은 네.